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사고가 났네요. 대단합니다. 해외 시장도 러셀과 S&P가 강세를 보였고 무엇보다도 미 국채가 논판 페이롤 발표 때문에 전일이 반등을 싹 아래로 까뭉갰습니다. 통화시장은 이 옵션 만기였지만 이미 시세가 다 끝난 상황이라서 조용히 끝났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들 계좌는 글쎄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오늘은 어떤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재미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시아 세션 들어갑니다. 서두에서 제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했었죠. 주가가 올랐는데 무슨 사고냐 하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와 그저께 올린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한참 제가 성토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불륜이냐 했었죠. 즉 외국인들이 파생상품 시장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자기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끝판왕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11월 초에 올린 영상들 보시면 이 외국인이 현 선물을 동시에 대량 매수하는 것이 강세장의 신호라고 해서 외국인들 지금 현 선물 동반 매수한다, 동반 매수한다. 절대 숏 보지 말고 롱 보라 했었죠. 근데 제가 350선 이상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 매수하는 게 아니라 현물은 계속 계획된 물량을 사는데 선물은 조금씩 해지를 쌓고 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근 며칠간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지만 이것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아래서 선물 매수를 한 거를 현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했었고요. 오늘도 계획된 현물 매수는 끝까지 한 7천억 넘게 집행됐는데 이 외국인 이 나쁜 놈 시키들 시초가부터 선물을 1시간 동안 정말 미친듯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등가격 콜옵션도 대량 매수했고요. 장 시작하고 너무 빨리 사 들어갔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제대로 대응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내가 주식을 사고 싶으면 단타를 할 게 아니라면 천천히 사 모으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 파생상품의 시장을 이용했다는 게 바로 주식 매수와 관련이 있는데 주식은 주식대로 사들었지만 이 선물 시장을 이용해서 오늘 이익을 극대화한 겁니다. 그냥 오늘 주식을 계획대로 천천히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샀으면 되는데 일부러 사고를 내게 만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면 옵션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외국인들과 일부 기관들 또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 차익거래 트레이딩 부서가 있으면 이런 날이 아주 파티를 하는 날입니다. 진짜 한 1억 갖고 10억 버는 날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끔 밀쳐 날뛰는 시장을 일부러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시간축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약간의 픽션을 가미해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초가에 현물을 너무 빨리 사 들어가니까 이 현물 고평가에 선물 저평가로 기관이 비차익 매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일 미국 시장이 무슨 촉강세로 마감한 것도 아니고 유럽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숏을 볼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롱을 볼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일부러 현물을 시초가에 너무 세게 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죠. 그런데 현물 시장에서야 프로그램 차익 매도 나온 거는 바로 외국인들이 현물을 계속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사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현물은 계속 사는데 선물은 저 아래에 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 기관들이 그 저평가된 선물을 빠르게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스타트를 한 거는 외국인들이 현물 호가를 높이 출발을 시켰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기관이 그 차익 거래를 수행하면서 선물을 사 들어갔다. 그리고 되게 빠르게 사 들어갔다. 그렇게 외국인이 그 기관이 해지 목적으로 선물을 빠르게 사 들어갔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또 장난치요. 뭐냐면 외가격 콜옵션이랑 등가격 콜옵션을 대량으로 사 들어갑니다. 벌써 이 두 개가 시장을 교란한 거예요. 콜옵션은 이번 주가 만기 전주라 등가격은 아니더라도 외가격들은 감마가 다 죽어 있었던 거죠. 특히 주말하고 지나면 저기 지금 멀리 있는 외가격들은 많이 죽어서 1,000원, 2,000원 이런 것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쪽 것들을 대량 사들어 가잖아요. 예를 들면 한 2회 가격이나 3회 가격을 대량 삽니다. 그러면
3샘 외가격에 매도를 대놨던 애들이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4회 가격을 사요. 그럼 또 4회 가격에 매도를 대놨던 애들은 그 자기끼리 체결돼 버리고 대량으로 체결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5회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 감마가 아직 안, 그러니까 감마가 죽어 있을 때 감마를 자극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00원짜리 옵션들이 막 관뚜껑 벌떡, 관뚜껑 열고 벌떡 일어나서 6배, 8배 막 이런 시세가 그것도 2시간 만에 나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개인이 하루에 파생시장에서 최소 100억 넘게 손실이 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물론 이거 비공식 집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풋옵션 산 개인들이라면 뭐 시장을 당연히 잘못 봐서 손실 본 거니까 이건 계산하면 안 되죠. 근데 개인이 오늘 콜옵션을 25,000 계약을 넘게 샀어요. 그리고 이게 손실이란 겁니다. 왜냐면 장 초반에는 원래 개인들이 콜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그런 충격을, 시장에 충격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현물, 선물 동시에 계속 매수를 해서 그 충격을 가속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콜옵션을 장중에 다 손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소한 한 몇 배 이상은 손실을 봤을 겁니다. 예. 그 현재도 이 파생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활동하는 개인 중에 옵션 전략 매매를 하는 쪽은 거의 다 그 부티크라고 하는, 그래도 규모가 최소 10억에서 100억대 단위로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시장을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호가 흐름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HTS에서 숫자가 보이지 않을 때, 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체결도 잘 못 시키게 되고, 이 포지션 페어들이 망가지게 되는 등 제정신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로 주문이 나갑니다. 0.000, 그러니까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주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호가가 보이지 않는데 외국인들은 우리가 손절을 막 어쩔 수 없이 막 손절을 해대면 그걸 다 잡아먹는 겁니다. 잡아서 바로 픽스. 우리말대로 옛날에 그때 이제는 우리가 그 할 때는 박스를 치는 거예요. 크레디트 박스가 되든 데뷔 박스가 되든. 그게 뭐 하나 이상한 호가 발견하면 누가 먼저 선착순으로 저걸 잡아서 박스 치느냐. 그게 이젠 그 엔진의 그 성능이었는데, 트레이딩 엔진의 성능이었는데, 이런 오늘같이 이제 외가격을 자극하게 되면 그런 이상한 호가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진짜 돈잔치 하는 날이에요. 아무튼 자,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그 9시 10분 이후에는 선물도 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장시작 그 동시호가의 현물 호가를 일부러 세게 띄워놓고 그리고 현물을 계속 사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장시작 후 외가격 콜옵션을 대량 매수해서 시장에 가속도 붙이고, 또 9시 10분부터는 투기성 선물 매수까지 붙인 거, 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외국인들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오늘 주식 산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한 시장에 이상호가 많아져서 차익거래 시스템이 진짜 엄청나게 돈을 벌거든요. 그리고 외곽의 콜옵션 감마가 죽어있던 것을 적은 비용으로 콜감마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티크 개인들 주머니 털어간 거고, 또 어차피 선물 매수를 현물로 스위칭할 거를 선물 매도를 더 고가에서 하게 되면 더 이익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선물 매수를 9시 10분부터는 더 가속화해서 했죠. 그리고 12시부터 11시 한 반부터는 선물 매수를 청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싼 가격에서 개인들이 다 선물을 사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종가에는 선물을 순매도 2,300억으로 전환을 하게 됐고, 또 그 주식은 주식대로 샀고, 그래서 해지도 잘해서 정말 외국인들은 나이스한 그런 거래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이런 짓거리가 시장 교란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연기금이 한 11시 이후부터는 계속 현물을 조금씩 매도를 했거든요. 원래 이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오후장에 제법 콜옵션을 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 개인들이 워낙에 콜옵션에서 손실을 많이 봤으니까 계속 그 포지션을 손절해 나갔습니다. 그 제가 몇 가지 본 행사가에서 계속 그런 대량 손절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그 콜 고평가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럼 콜 고평가가 일어나게 되면 기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평가된 콜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푸스 사는, 이것도 그 합성 선물 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성 선물 매도하면 또다시 차익 거래로 선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시장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외국인들이 이런 짓거리가 정말 시장 교란 행위가 아니고 뭔가,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파생신 상품 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이용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그래서 주식 바스켓 내에서 어제 이야기한 대로 이 비중이 덜 담긴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건설주 이런 것도 대량 담았고요. 이거는 외국인이 신규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저 아래서 선물 형태로 산 거를 그냥 실제 주식으로 바꾼 행위입니다. 근데 오늘 뭐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막 최근에 외국인들이 막 사들어가는 대형주만 올라가고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 팔고 그런 대형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고 마, 응? 외국인들이 대형주 산 거는 저 아래서 선물 산 거를 주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외국인이 지금 주식 사고 있어서 따라 산다고요? 물론 단기 수급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석 달, 넉 달 물려봐요. 그런 말 쏙 들어가죠. 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 이거 8월 달까지 얼마 달렸어요. 근데 90, 11달라는 11월 달, 석 달 동안 엄청 기어서 꽤 오랫동안 물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응? 외국인들이 지금 막 사들어간다고 해서 따라 샀다가 다음 주에 코스피 동시만기잖아요. 그 이후에 딱 멈추거나 응? 그 뒤로 그냥 와리가리 치면서 솔솔 밀리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물리게 됩니다. 응? 또 도중에 뭐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진득하게 가져갈 게 아니라면 모를까 외국인들이 단기에 현물 매수하는 거에 동조되지 마시고 그냥 각자의 트레이딩 원칙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ATM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금융시장이 발전해 있고 또 개방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 플레이하는 우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도 특히 젊은 사람들 부디 좀 금융에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서 건전한 콩고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유럽 시장 바로 들어갑니다. 유럽은 이 통화시장 만기를 앞두고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단 독일은 이 최근 유럽 지수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홀로 못 갔었죠. 그러다가 유럽 세션 들어가면서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간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 30분도 못 견디고 다시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나머지 증시들이 밀리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완전 음봉으로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는데요.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S&P가 위로 달리자 그래도 같이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언론은 뭔가 시장에서 이슈거리를 찾아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얘는 이래서 올랐고 뭐 저런 이유로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시장은 항상 그런 이유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소하든 중요하든 또는 완전히 엉뚱한 이유가 됐든 그런 걸로 움직입니다. 물론 그런 이슈가 강력하고 또 추세적으로 움직이면 정말 시장이 계속 올라가겠지만 오늘 독일 증시가 장 초반에 올랐다가 도로 내려온 것은 정말이지 아무 이유도 없고 그냥 유럽 인덱스 내에서 저평가된 거 누가 한번 싹 샀다가 후속 매수세 없으니까 다시 내려온 것 뿐이에요. 예. 그냥 인덱스 밸런싱 차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와 기름 등 원자재가 강세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구리는 1.2% 상승해서 미국 세션 마감까지 잘 지켜냈는데 기름도 유럽 세션 초반에 좀 강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계속 해지가 나와요. 예. 해지 매도가요. 그리고 오늘 유럽 국채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유럽 국채 하락은 이슈가 있어서 하락을 한 게 아니고요. 냉정하게 보면 이틀 동안 유럽 국채가 강하게 반등했던 것에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그러한 약보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국채가 그 논판 페이롤 나오면서 눌렸을 때 같이 좀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다 올라왔습니다. 선물로는 특히요. 근데 미국 국채는 박살이 났죠. 아이고 내 국채 풋옵션 아까워라. 자, 미국 세션 이야기합니다. 오늘 미국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1월 논판 페이롤 그리고 실업률이죠. 본장 시작 전 1시간 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 11월에 코로나 문제가 좀 확산되니까 고용 시장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컨센서스가 46만 9천 명 이렇게 안 좋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게 뭡니까? 24만 5천 명 반토막이 나온 거예요. 전월 대비로는 더욱더 3분의 1 토막 난 거죠. 너무너무 나쁘게 나왔는데 함께 발표된 뭐 실업률은 그래도 뭐 6.8% 정도, 6.7% 정도. 그래서 뭐 컨센 대비 약간 못 미친 정도였는데 시장은 어쨌든 이 비농업 고용자 수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너무 나쁘게 나온 지표에 시장이 반응을 한 거는 지수 선물 시장 아니에요. 통화 시장 아니에요. 딱 하나. 망할 놈이 미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파이자 때문에 국채 손절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뒷골이 아파오는데요. 이 주초에 국채가 강하게 부러진 이유에 대해서 이 부양책 기대감이라고 했잖아요. 어제 생각보다 반등이 크게 나왔고, 그거는 유럽 국채들이 다 올라와 버리면서 이 미 국채에 대한 실수요로 시장이 안 빠졌고요. 그래서 자칫하면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싶었지만, 제가 워낙 국채를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화이자 이슈로 국채가 스탑이 나가서 오늘 보니까 아시아 세션 내내 밀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논팜 나왔을 때 순간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로 폭락을 했습니다. 국채가 밀린 이유는 이 논팜이 안 좋게 나왔으니까 부양책 이거 진짜 해야 된다라는 시장이 페드에 압력을 주는 거고 또 의회에 압력을 주는 겁니다. 예. 참 재밌는 게 한참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논팜 같은 중요한 지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나쁘게 나오면 S&P 주가 뭐 S&P나 뭐 나스닥 뭐 이런 거 박살나곤 했었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요.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면 오히려 올라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버냉키 풋, 파웰 풋 이런 말들이잖아요. 물론 매번 지표가 나왔다고 해서 나왔다고 해서 오른다는 뜻은 아니지만 상당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투기적인 상황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값이 파지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채권만 밀렸는데 이 미국 국채 밀릴 때 유럽 채권은 뭐 같이 밀리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얼마 안 밀렸고요. 또 유럽 본장 마감 후에는 국채 선물이 다 올라왔습니다. 유럽 국채만요. 특히 이탈리아 국채. 이거 진짜 올해 4분기 유럽의 가장 히트작은 이탈리아 채권일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미국 증시는 나름 이 강보합권 출발 이후에 러셀이 가장 먼저 빠르게 치고 나가서 2% 넘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뭐 다우와 S&P가 꾸준히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참 와리가리하면서 제대로 오르진 못했어요. 개별 주식 보면 마이크론, 인텔, IBM, 퀄컴,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전통 IT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기름 주식과 뭐 금융주, 제약 주식들 이런 이 올드 이코노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11월부터 이 코로나는 더 이상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자, 시장 총평합니다. 우리 시장은 이번 주까지 5연속 주봉으로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요. 야간에서 또 합성 선물이 올랐죠 오늘. 월요일도 강세 출발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시장 하락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주는 옆으로 눕는 첫 번째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웬만해서는 폭락 같은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S&P가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데 따라서 숏 좀 보지 마십시오. 아직 숏일 때가 아니에요. 최소한 외국인 현물 매수가 멈출 때까지는 그냥 숏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멈춘다 하더라도 선물 숏은 모를까 풋옵션 매수는 때가 아직 아닙니다. 참 여러분들이 저에게 메일도 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셔서 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멤버십 오픈이냐 또는 그 기꺼이 비용 지불하고 뭐 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점 먼저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관련된 영상 하나 올려볼게요.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쉐린 인사 좀 하자. 오늘은 외국인들이 파생상품 시장에 희생당한 안타까운 일부 부티크들을 위해서 3초간 묵념하던 것으로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3초간 묵념. 이거 설마 광고 나온 건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